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신 화면은 제 블로그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글 작성은 이제 2024년 4월 4일인데 영상은 이보다 좀 많이 늦은 좀 늦었지만 좀 뒤늦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그 강남에 있는 좀 건물을 검토할 일이 있어서 좀 확인하고 있던 중에 잊고 있었던 이 강남 개발 계획을 하나 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분명히 제가 아는 내용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개발 계획 내용은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자, 동부간선도로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시작하여 서울시 성파구까지 이어지는 32.53km의 도로로서 도로 이름 그대로 서울의 동부를 관통하는 고속화도로입니다. 자, 네이버 지도를 제가 좀 따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의정부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중랑구, 성동구를 지나서 강남, 그다음에 이제 송파까지 쭉 내려가는 말 그대로 서울의 동부 쪽을 관통하는 간선도로입니다. 이 동부간선도로가 이 동부의 중요한 도로축을 담당을 하지만 이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선도로의 역할이 부족해지고, 이 말은 뭐냐면 원래 간선도로라는 거는 지역과 지역을 빠르게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차량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역할이 줄어든 거죠. 기존에는 뭐 80km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출퇴근 시간에 뭐 30km, 40km 정도밖에 못 낸다고 한다면 이게 간선도로의 역할이 좀 줄어드는 거죠. 부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한 중랑천, 하천 복원을 위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중랑천, 하천 복원이란 건 아까 그 지도로 잠깐 올라가서 보면 이 동부간선도로가 제가 정확히 뭐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랑천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 중랑천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중랑천으로 가기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로 만들고 상부에서 바로 중랑천으로 갈 수 있게끔 공원화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대심도 지하차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지하차도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지? 이렇게 하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전에는 대략적으로, 지하도로가 생기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자,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심도 지하차도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니까, 대심도 지하차도가 1단계니까, 아까 전에 그냥 지하차도는 2단계가 되겠죠? 네. 대심도 지하차도는 원룸교에서 대치동까지 구간에 건설되는데, 대심도라는 말답게 일반적인 지하차도에 비해 더 깊게 건설이 됩니다. 훨씬 더 땅을 많이 판다는 얘기죠. 자, 대심도 구간을 아래 그림에 표시를 했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파랗게 된 요 부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대심도 지하차도 구간인데요.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월릉 IC입니다. 월릉 IC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대치 IC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 대심도 지하차도는 크게 이게 월릉에서부터 청담 IC까지 하는 그 민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담 IC에서부터 대치 IC까지 연결되는 재정 사업이 있습니다. 밑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민자 터널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을 내고 다니는 터널입니다. 한마디로 민간에서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터널 이용료를 내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나온 수익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꾸려 나가는 거게 되죠. 재정 터널은 말 그대로 나라의 재정을 통해서 만드는 터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심도 지하차도 구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민자 구간이란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장기간에 걸쳐 요금을 받아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동서울 지하도로 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좀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이게 민자 구간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민간 투자 사업 구간에서 10.1km, 사업 시행 시점은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이제 종점은 성북구 석관동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IC는 원릉 IC, 군자 IC, 청담 IC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삼성 IC까지 이 부분까지 제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민자 구간이고요. 요 밑에서부터 재정 구간에서 삼성 IC는 아마 재정 구간으로 포함이 될 겁니다. 이 밑에는 삼성역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네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자 구간은 원릉 IC에서부터 청담 IC까지 연결되며,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원릉에서 청담 IC까지 연결되며, 그 다음에 세 개의 진출입로, 원릉 IC, 군자 IC, 청담 IC가 생기게 됩니다. 총 연장은 10.1km이고, 왕복 4차선, 그 다음에 설계 속도는 80km입니다. 사업 방식은 BTO 방식이며 건설 기간은 보통 5년이죠. 네. 현재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민자 터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재정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민자 구간이 민간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면 재정 구간은 나라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 구간입니다. 아까 봤던 지도를 다시 살펴보면 이 청담 IC 요 끝에서부터 대치 IC까지 구간 2.1km가 재정 구간, 재정 터널이 되는 겁니다. 재정 구간은 민자 구간에 비해 짧은 편으로 민자 구간의 삼성 IC부터 대치 IC까지 연결이 되며, 이게 청담 IC 같아요. 청담 IC부터 대치 IC까지 연결이 되며 총 연장은 2.1km입니다. 현재 시공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맡았으며, 뭐 당연한 거겠지만 민자 구간이 개통이 돼야 이것도 같이 개통이 되겠죠. 네, 그래서 민자 구간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재정 구간 노선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청담 IC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강남의 영동대교 남단이고 쭉 내려오다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삼성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큰 네모 박스로 된 게 한전 부지고요. 여기 이제 코엑스인 거죠. 그리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여기가 그 우성 아파트 사거리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 사거리에서 조금 못 미치는 지역에 마지막 IC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동부간선도로 대심도 지하차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IC가 어디에 생기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릉 IC. 원릉 IC는 지하철 1호선 신일문역 인근에 생기게 됩니다. 요 다리 인근으로 해가지고 이제 IC가 하나 생겨나는 거고요. 이제 왼쪽에는 신일무역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중화역 7호선이 지나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군자 IC. 군자 IC는 송정동 공공복합청사라고 적힌, 여기 보시죠. 송정동 공공복합청사라고 적힌 이곳 인근에 이제 설치가 하게 됩니다.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청담 IC는 청담 그 영동대교 남단에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요렇게 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 요렇게 나가는 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방향으로 도로가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청담 IC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 말씀드린 저희 삼성역에 생기는 삼성 IC는 이 재정 구간에 포함되는데, 이 삼성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GTS가 들어서게 되고 또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 여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개발 계획들이 지금 이 삼성역 인근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 시간 자체는 좀 걸리긴 합니다.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많이 하셨죠. 이미 많이 하셨고 했지만 앞으로도 더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대치 IC입니다. 대치 IC는 우성아파트 사거리,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이는 우성아파트 사거리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조금 못 미치는 곳에서 터널이 마지막으로 이제 IC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을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 IC가 여기 있죠?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은 굉장히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동대로변은 대형 건물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고, 이면에는 꼬마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동부 간선도로 대심도 지하차도 IC가 생기게 되면 지역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로변으로 해서 이제 그 전면에는 이제 큰 건물들도 많이 있고요. 뒤에 이제 뭐 자잘한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예, 이런 IC가 또 생겨나게 되면은 당연히 지역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뭐 예상된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중에 대심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 작성할 때 사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또 이렇게 뭐, 보는 걸로는 또 금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앞서 이야기한 대심도 지하차도가 1단계라고 그랬죠? 이 1단계 사업 그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사실은 훨씬 더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 월계에서 송정 구간 11.5km를 지하화해서 단거리 지역 교통을 연결하게 됩니다. 앞서 이 대심도 지하차도는 장거리 교통이라고 한다면 이 2단계 사업은 이 단거리 지역 교통을 연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로 내려간 동부간선도로 상부에는 인접한 중랑천과의 연계를 통해서 친환경 소변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일단 기존의 동부간선도로가 중랑천을 기준으로 좌우에 이렇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심도 지하차널 민자터널을 하나 이제 이 밑에 이제 아주 밑에다가 터널을 하나 뚫어서 만들게 되고, 두 번째 재정터널이라고 해서 이 터널을 또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자터널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 도시고속화도로입니다. 장거리를 목적으로 한 도시고속화도로고, 이 단거리 2단계 사업은 지역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왔다 갔다 아마 이거 무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감도를 나타내 보면 현재 뭐 이렇게 도로가 막 있죠. 그다음에 중랑천이 지나고 있는데 이거를 보기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제 뭐 물론 도로가 여기 끝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다닐 수 있는데 이 지역들에서 이제 걸어서 중랑천을 이제 와서 이제 뭐 매연도 오고 깨끗한 수변 공원을 만드는 거죠. 네. 지금 뭐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민자터널이라는 게 이게 1이고요. 이제 이게 대심도 지하차도이고 2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재정터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2단계 사업은 보시면 월계 IC에서부터 요 주항세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계 IC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월릉, 중랑, 뭐 장안 IC, 군자 IC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릴 이유가 뭐냐면 아직 상당 그 1단계 사업도 아직 진행에 착공도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 사업 계획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사업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에 따르면 왕복 4차로, 그 다음에 사업비는 한 1조 6,300억 정도이고, 그 다음에 2029년 이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대심도 지하차도를 기준으로 아무래도 강북 쪽보다는 강남에 좀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역 일대 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장기적으로도 영동대로 일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성남 강남 고속도로와 대심도 구간을 연결하는 계획도 추진 중인데 이건 뭐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지만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쭉 올라가서 좀 보겠습니다. 쭉쭉쭉쭉 네, 쭉 계속 올라갑니다. 네. 자, 여기입니다. 앞서 이 파란색이 여기서부터 이제 대심도
터널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쭉 내려와서 이제 청담 IC 거쳐서 삼성 IC 거쳐서 대치 IC라고 보이시죠? 원래 여기가 마무리인데 지금 보시면 성남, 강남, 민자 고속도로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9.5km라고 돼 있는데 이 구간을 최종적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지금 구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정부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한 번에 쭉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뭐 판교 분기점이라고 되는데 성남까지 고속화도로가 쭉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업입니다. 네, 다시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 네. 예, 다 됐네요. 이제 뭐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언제나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그 개발 계획 내용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